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실생활 음양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음양오행이니까 이제 그런 천간과 사주에서 사용하는 그런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음양오행 사주 팔자가 미신이 아니고 인생의 교양 강좌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학을 통해서 개운을 할 수도 있고 치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명리학은 교양 강좌로서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옆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교양 강좌가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사주의 음양오행을 통해서 관심이 있으신, 특히나 풍수 쪽으로도 많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남편이 성공할 수 있는 방, 또 자녀운이 좋아지는 자녀방. 우리가 각자 집에서 방이 이제 하나하고 거실이 있는 집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방이 하나만 있는 집도 있지만, 방이 또 2개나 3개, 4개 이렇게 각자 방이 있지만, 그저 엄마 나 이 방 쓸래. 그래 그럼 네가 거기 써라. 그럼 엄마는 이 방 써야 되겠다. 어머니 저쪽 방 쓰세요. 이렇게 우리가 각자 기호에 맞게 또 쓰고 싶은 방이 있죠. 그래서 그런 방을 우리가 각자 취향에 맞춰서 꾸미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이런 에너지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처럼 그런 음양의 에너지를 받는 게 다 우리가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음양을 한번 분류를 해서 우리가 풍수 쪽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음양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는 다 뭐든지 다 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도 음양이에요.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활동하는 거예요. 음은 뭐냐면 정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죠. 우리가 집에 있는데 뭐 활동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활동하는 에너지고, 여자는 집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나가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그런 물질을 여자가 집에서 거두어서 보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모은다는 의미에서 음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부모도 어때요? 아버지는 양이고 어머니는 음이다. 아버지도 어때요?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시면서 경제적인 활동하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를 출산해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식사도 준비해주고 학교도 준비물도 해주고, 또 남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많은 공을 들이죠. 자, 그러면 음양은 또 뭐가 있냐면, 위는 상이고 아래는 하예요. 뭐든지 양은 크고 보이고 두드러지는 거예요. 또 태양과 달도 보면 어때요? 태양은 환하죠? 그래서 양이에요. 또 달은 어둡죠? 어두울 때 환하게 비춰주는 거지만 대낮에 태양처럼 그렇게 비춰지진 않아요. 그래서 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는 음이고 큰 거는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낮과 밤. 낮도 어때요? 양이에요. 낮은 환하죠? 밤은 어때요? 음이에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낮에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회사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또 어때요? 배우러 가고, 물론 밤에도 배우지만 대체적으로 아침에서 점심은 바깥으로 나가서 준비하고 또 활동하고 이런 에너지지만, 저녁이 되면 전부 다 집으로 퇴근하고 또 집으로 귀가하고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낮은 양이고 밤은 음입니다. 자, 표리, 겉은 양이고 속은 음이에요. 우리가 가방도 겉은 어때요? 다 보이지만 속은 안 보이죠? 가방 다 자꾸 잠그잖아요. 또 지갑도 자꾸 닫고. 근데 요즘에는 지하철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우리 여자 선생님들 보면 그냥 가방 다 보여요. 안에 내용물. 물론 핸드폰은 집어넣었다 뺐다, 또 뭐 안경이며 뭐 여러 가지 내 소지품을 꺼내기 쉽게 우리가 뭐 가방을 열어놓고 훤하게 다니다 보면 어때요?
다 보여지는 것은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갑도 누군가가 슬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중품은 어떻다? 꼭꼭 숨겨놓자. 우리 보석을 갖다가 막 집안에 바깥에다 다 드러내는 사람 없어요. 보석은 어때요? 비싸죠? 다 꼭꼭 숨겨놔요. 그래서 여자들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도 자꾸 바깥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자꾸 여자는 의미니까 집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돌리면 손 탄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지만 지금은 어때요? 남녀가 다 활동하는 의미예요.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양의 시대죠? 양의 시대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 나타내는 시대, 과시하는 시대, 또 나를 표출하는 시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예전 같으면 진짜 꿈도 못 꿨죠. 저도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또 강의하고 이렇게 다니지. 저 자신을 내가 이거 한다고 드러낸다는 사실도 이것도 양의 시대에 제가 맞춰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사도 어때요? 살아있다는 것이 양이에요. 죽어있는 것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우리 사람은 어때요? 바깥으로 활동하지만 우리 돌아가신 분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어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어때? 땅에다 묻잖아요. 다 우리가 이렇게 음양대로 살고 있습니다. 기후. 우리가 홀수는 어때요? 1, 3, 5, 7, 9는 양이고 2, 4, 6, 8, 0은 우리가 음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이런 음양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쵸? 음양? 그 미신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음양 속에서 24시간 동안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양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에서 쉽게 관측되는 별이 태양과 달인데, 자, 태양을 양이라고 그러고 아까 달을 음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양은 신비한 이론이 아니고 우주 관측에서 나온 학문입니다. 태양의 열기는 어때요? 만물을 성장하게 하고 달의 인력은 조수 간만의 차이와 파도를 만들고 또 어때요? 조류를 일으켜서 바다의 생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암컷과 수컷이 만나 또 하나의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것이 음양의 이치예요. 자,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우리 행성들을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어때요? 금성, 또 지구, 또 이렇게 화성 여기 있죠? 화성. 그래서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 우리가 인간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행의 기운이 발생하는데 지구와 토성은 어때요? 가장 이렇게 같은 오행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행성인데 그 외에 거리가 멀어서 인간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천왕성, 해왕성이에요. 그리고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명왕성입니다. 우리가 아마 그 타로를 배우실 때 이런 별자리 행성을 배우시거나 또 신불론 타로를 배우시게 되면 이게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늦게 발견된 행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성에서 우주에서 우리가 그 오행 탄생을 살펴보면 태양계의 그런 행성에서 전해오는 자기장을 우리가 오행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화, 토금수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에서 천간 오행으로 작용하고 지지의 오행은 사계절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 오행은 이렇게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있는데 우리가 옛 성형께서는 이 지구를 토속으로 지구를 우리가 땅으로 본 거죠. 이것은 뭐야? 땅이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별로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에 지구를 중앙 토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 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성이 화성을 생하고 화성이 토성 지구를 생하고 토성은 금성을 생하고 금성은 수성을 생하고 수성은 목성을 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학의 오행을 이해하려면 이런 기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는 별의 기질이 잘 우리가 보이지 않죠? 하늘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의 현상과 물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주 명리학에서 우리가 그런 오행의 에너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천간으로 음양 오행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아까 뭔가 조금 잘못됐죠? 이렇게 제가 대학원 가서 이게 파워포인트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논문을 발표하다 보면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뭐 대학원 가기 전에는 진짜 그런 거 잘 몰랐죠. 관심도 없었고 대학원 감으로 인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발표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물론 칠판에 써도 돼요. 칠판에 써도 되는데 이제 칠판에다 쓰는 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칠판에도 또 쓸 기회가 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행성의 이런 오행 탄생을 칠판을 써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또 사실 글씨 잘 못 써요. 제가 강의할 때도 맨날 제가 글씨 못 쓰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또 잘 쓰신대요, 저한테. 저를 이제 위로하냐고 이제 그럼 또 말씀하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가 행성의 그 오행을 갖다가 목화 토금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자, 목화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토. 지구를 가운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화, 토, 금수.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주 명리학의 오행 분류로 한번 살펴보면은 선생님들이 그동안 많이 들으셨던 거예요. 많이 드셨던 걸 좀 이해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한 거죠. 자, 천간에는 갑하고 을이 있고 화에는 병정이 있고 토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 금에는 경금과 신금, 수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사주가 무엇인가 오행이 무엇인가를 접하시는 우리 그 초보자 선생님들은 이제 이것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우리가 그렇게만 많이 알잖아요. 그렇게만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신 거죠.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자, 지지는 우리가 12계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인월달, 묘월달. 선생님, 저는 인시에 태어났대요. 저 묘시에 태어났대. 그게 뭐냐면 내가 목요 시간에 태어난 거예요. 시작을 뜻하는 거죠. 선생님, 저 사시에 태어났어요. 오시에 태어났으면 뭐냐? 화의 에너지예요. 선생님, 저는 진시래요. 저는 술시래요. 저는 축시래요. 저는 미시래요. 이것은 뭐예요? 토의 에너지 시간에 선생님들이 출생하신 겁니다. 선생님, 저 신시래요. 유시래요. 이건 뭐예요? 금의 시간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 자, 그 다음에 저는 해시에 태어났어요. 자시에 태어났어요. 이것은 뭐냐면 밤중이에요. 술을 뜻하는 거죠. 자, 보세요. 검정색이라고 했죠. 밤중은 어때요? 검정색이고 저녁이라고 했죠. 아까 신시하고 유시는 저녁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가 막 질 때 빨간색이 태양이 싹 지면서 어둠이 오기 전에 구름이 어때요? 하얗게 끼죠. 그래서 우리가 금을 흰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 땅은 어때요? 진시예요. 술시예요. 축시예요. 미시에 이렇게 한 것은 아까 뭐라고 하냐면 토의 에너지가 강한 시간에 태어났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토니까 뭐예요? 흙이에요. 올해가 어때요? 올해 기해년이죠? 기해년이기 때문에 올해 노란색 옷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옷을 입으면 올해 기해년의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낮에 사시에 태어났어요. 오시에 태어났으면 뭐냐면 화라고 그랬죠? 화는 뭐예요? 붉은색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인시에 태어났어요. 묘시에 태어났으면 뭐냐? 아침 시간이었죠? 그러면 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은 어때요? 파란 잎이 쫙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장미꽃이 피기 전에 어때요? 초록색이 싹 올라오죠? 그래서 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은 어떻다? 초록색이고 여름은 어떻다?
대낮이죠? 그래서 태양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것을 우리가 여름이라고 해요. 여름에 추운 거 봤어요? 여름에 춥다고 민코코트 안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의 시간은 뭐냐면 임묘진. 그게 양력으로 4월달. 또 양력으로 8월달. 7월에서 8월이죠. 또 우리가 가을, 겨울 이럴 때 환절기가 많이 오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비염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황이라고 중황토. 우리가 구성학에서 중황토가 뭐냐면 죽음, 또 부패, 썩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구성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서 또 사주 기초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구성학은 공부했는데 또 사주 명리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사주 명리 기초를 공부하실 때 보면은 그래서 이 중황이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볼 때 구궁, 오왕토라고 그러잖아요. 오왕토. 오왕토는 뭐예요? 부패하다, 또 죽음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절기 때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응? 환절기 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은 뭐예요? 남쪽이죠, 남쪽. 동쪽은 봄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우리가 이 사주 기초를 가지고도 사주 기초의 음영을 가지고도 풍수 인테리어 쪽에서 많이 응용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제가 요번에 사주 기초 아주 기초 가지고도 우리가 생활 풍수에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만 알아가셔도 사주 10년 20년 한 사람보다도 이 우리가 방에서 각자 방의 위치가 있거든요. 그걸 응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쪽 또는 그러니까는 동쪽은 봄을 뜻해요. 그 동쪽이 또 뭐냐? 간담을 뜻해요. 우리가 건강. 그러면 어때요? 간하고 담이 좋아지려면 동쪽으로 많이 움직이시면 좋겠죠? 또 남쪽은 뭐다? 심장, 소장. 중앙은 위, 비장. 또 서쪽은 폐, 대장. 북쪽은 신장, 방광.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서도 이 턱, 이마 얼굴에서도 뭐 관상으로 볼 때도요. 여기 이마가 화예요. 그 다음에 이 턱이 수고. 그랬을 때 이 수가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수가 뭐냐면 여기가 북쪽을 뜻하거든요. 북쪽은 뭐냐면 여기 검정색을 뜻하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자가 만약에 이 턱 밑이 어두운 색이잖아요. 막 어떤 분은 또 아니 얼굴이 되게 좀 청순하고 되게 순수하게 생기셨어요. 맑고. 근데 아니 얼굴이 굉장히 괜찮은데도 본인 스스로가 만족을 못해가지고 이 턱을 갖다가 자꾸 만지고 여기를 자꾸 만져가지고 한 40대 중반이신데 이 턱을 멀쩡한 턱을 갖다가 자꾸 만져가지고 시커멓게 해놨어요. 그게 신장하고 자궁이 안 좋아지는 거고 자식궁이 안 좋고 말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초년이에요. 관상에서도. 관상도 어때? 다 우리가 목화 토금 쓰거든, 이 얼굴에. 여기 초년이고 중년이고 말년인데 이 턱이 신장과 자궁을 뜻하면서 북쪽을 뜻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이란 말이에요. 수가 말년인데 어때요? 여기가 새카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신장 자궁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자, 초년은 어때요? 목은 초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초년 어렸을 때 아가들 얼마나 인정이 많아요. 아가야, 아줌마 사탕 하나만 줄래? 이러면 이렇게 주잖아요. 싫어야 안 줄래?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20대 애들 어때요? 예의를 차리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어때요? 30대 40대가 넘어가면 신용이 있잖아요. 신용이 있어야지만 어때? 은행에서도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신용이 재산이라고. 네가 돈이 없더라도 네가 신용만 잘 지키면 누구든지 다 돈을 꿔주지만 은행에서도 네가 신용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꿔주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부모님들 그런 말씀 하시죠? 즉 신용이 뭐예요? 신용이 그 사람 인생에서 토는 부동산이잖아요.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40에서 50 넘어가면 어때요? 우리 텔레비에서도 보면 맨날 한 연예인이 뭐라 그래요? 의리 이러잖아요. 의리. 그게 금이에요. 금. 그 다음에 어떻다? 수는 지혜예요.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제가 어때? 수는 자 목은 초년, 화는 중년, 금은 장년,
수는 말년이라죠? 말년에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어때요?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그럼 지혜를 누구한테 구해요?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부모님들한테 구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한테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구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 예전에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씀 하는 거 있죠?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른들한테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친구한테 구해. 내 친구한테. 내 친구는 어때? 똑같아 나하고. 나보다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잖아요. 제가 장명을 해주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물론 친구들 의견도 중요하죠. 같은 세대를 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말고 내가 옷은 뭐 내 기호에 맞게 입어지만 어른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삶의 지혜는 누구한테 구해라? 우리 어른들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맛도 어때요? 신맛. 우리 간담을 좋아지게 하려면 어떠다 신맛을 많이 먹어야 돼요. 불에 막 태우면 어때요? 쓰죠? 맛이 쓴 거예요. 자, 설탕. 어때요? 단맛이 들죠? 자, 매운맛, 금이 어때요? 우리가, 매우 신자, 어때? 무슨 뭐 이렇게 라면 종류도 있잖아요. 그 매우신을 뜻하죠? 그 매운맛이에요. 자, 소금. 물에서 소금을 만들잖아요. 바닷물로. 그래서 짠맛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에 맞게 주제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풍수, 인테리어 쪽으로 금을 응용할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풍수에서 한번 우리가 풍수 쪽으로 한번 볼까요? 음양오행을 통한 풍수 인테리어 응용이에요. 자, 제가 여기 저기 보시면 동, 서, 남, 북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과 남쪽의 중간을 뭐라고 하냐면 동남쪽이에요. 동남쪽. 그 다음에 남쪽하고 서쪽 사이를 남서쪽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서쪽과 북쪽 사이를 서북쪽이라고 그러고 또 북쪽과 동쪽 사이를 북동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풍수 쪽도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음양오행을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의 기운을 받는 방향이 다 따로 있어요. 아무리 책상을 새거 잘 놓고 아무리 비싼 가구로 배치를 침대를 잘 해주고 했는데 방을 잘못 선택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버지가 묵어야 할 방에 아들이 자고 딸이 자야 할 방에 부모님이 주무시고 하면 그 집안은 아무리 풍수적으로 집안의 가구나 화초, 책상을 아무리 비싼 걸 갖다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기운을 잘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틀려요. 우리가 왜 북향집은 화초가 안 될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북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고 캄캄하잖아요. 캄캄한 밤에 태양이 없죠? 태양이 없는데 화초가 태양을 잘 받아야지만 잘 클 텐데 태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 시들시들해서 죽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살아봐야 돼요. 저희 큰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저희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사 오게 됐고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저희 딸만 둘이니까 큰딸이 어때 이제 큰아들 몫을 하잖아요. 또 우리 이제 사이도 이제 그래도 한 2년 동안 멀리 살았으니까 부모님 옆으로 가서 우리가 그래도 돌봐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기특하게 또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근데 급하게 집을 얻다 보니까 북향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타워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북향 쪽 집을 얻었는데 처음에 살 땐 좋았죠. 뭐 예쁘게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 커튼도 뭐 예쁜 거 하고 책장 뭐 가구 배치 막 이런 거 얼마나 신경 써서 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우리 집은 왜 자꾸 화초가 시들시들해 이래요. 나는 화초 잘 못 키우나 봐. 내 탓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화분에다가 아주 비싼 화초를 갖다 키워놔도 물을 너무 많이 줘서가 아니고 물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북향은 해가 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화초가 적당량의 어떤 그런 태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시들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는 하늘을 뜻하는 그 건방이래요.
어머니는 곤이라고 해서 땅을 의미해요. 방위도 우리가 방위도 동쪽은 뭐다? 목이에요. 목이고 시간적으로 인시하고 묘시라고 그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동쪽은 소년기라고 했죠. 소년기, 중년기, 장년기, 말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은 시간적으로 인시, 묘시 해가 막 여기서 막 떠요. 해가 막 떠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가 되면 해가 중천에 뜹니다. 그 다음에 미시를 지나서 신시, 이제 유시를 해서 여기가 유시예요. 서쪽이에요. 해가 지니까 어때? 하얀색이죠? 그 다음에 술시, 이제 해시, 자시에서 정북이 자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밤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12시가 되면 통행금지가 돼서 밤 12시 전에 얼른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12시에도 막 데이트족도 막 다니죠? 그러면 경찰이 막 호르기 부려요. 뭐라고 할 때? 뚜뚜뚜뚜 자정을 알립니다. 자정 뉴스 막 이런 예를 들어서 자정을 알립니다. 자시 정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낮에는 어때요? 정오를 알립니다 하죠. 정 오시가 밤 낮에 11시 아침에 낮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오시란 말이에요. 근데 오시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12시가 뭐냐면 정오겠죠? 정확한 오시. 그래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뚜뚜뚜뚜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정오예요. 12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큰아들을 장남이라고 해서 그 다음 대를 이어갈 소중한 왕손이죠? 그 왕손은 어디다 방을 묵었을까요? 동서남북 중에서? 우리가 그 궁중 드라마 보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동궁마마 이렇게 하죠. 동궁마마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동쪽에 궁, 처서가 있는 사람을 동궁마마라고 하며 그 다음에 대를 이어갈 장남이 묵어야 될 방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큰아들은 어디다 방을 해줘야 될까요? 아, 책상 별로 안 좋아도 돼요. 침대 없어도 돼요. 그냥 일반 방에서 주무셔도 되는데 요즘 다 침대 생활하죠. 근데 어떻다? 침대 놓는 방향, 책상 놓는 방향보다 큰아들이 거주할 방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어떻다? 거실에서 중앙에다가 나침반을 두고 일단은 어때요? 동하고 남하고 해가 뜨는 방향 또는 서쪽하고 북쪽하고 어때요? 그 나침반을 딱 중앙에다 두고 어디가 동쪽인가? 거실 우리 집 전체에서 사각을 해서 간테 중앙에다 나침반 두고 나침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가 동쪽인가 이렇게 동선 한번 본다면 동쪽이 어떻다? 있는 데를 갖다가 그 집에 아들이 한 명이라면 큰아들. 아들 둘이면 어때요? 큰아들. 아들 셋이라도 큰아들을 우리가 이 동쪽에다 방을 주는 거예요. 예전부터 어때요? 큰아들이 잘 돼야 그 다음 아들도 쫓아서 하잖아요. 자, 그러면 뭐냐? 동쪽에다가 장남을 두면 둘째 아들은 어떻다? 요 북쪽에다 두는 거예요. 북쪽.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어디예요? 여기 북동쪽. 그래서 우리가 풍수에서 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걸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책상을 뭐 그 아들 띠에서 또 뭐 어느 방향에다 둬야 된다. 이것도 제가 또 그 12신살이라고 있어요. 12신살을 우리가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역육하 그 뜻을 알면 뭐 할 거야?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을 해야지. 그것도 제가 이제 풍수 쪽으로 이 사주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게끔 무슨 띠는 어느 쪽 방향에다 책상을 두어야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때요? 재밌을 것 같죠? 우리가 이 사주 그 명리학 오행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미신이다 하고 터부시하고 해서 가까이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실생활에서 응용을 많이 합니다. 그게 어때요? 우리가 옛 성현들이 다 우리가 응용을 해서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성현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를 문헌을 남기셨으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는 누구한테 구한다? 친구들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성현들한테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현이 뭐야? 수잖아. 지혜는 성현한테 구하듯이 우리가 이 음양오행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옛 성현들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는 누구한테? 음양오행을 먼저 배우신 분들한테 이제 따라서 오시면 돼요. 저는 따라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요? 창조는 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어때요? 맨 처음에는 모방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엔 자기가 이제 창작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먼저 사주 명리 공부한 사람들, 또 먼저 성명학을 공부하신 분들을 따라서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열립니다. 우리가 영어도 어때요? 따라 하다 보면 귀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음양오행에서 그 집안에 에너지 받는 것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딸은 어때요? 또 장남은 어디요? 동남쪽이에요. 동남쪽. 이거 뭐 구성학 배우시는 분들도 이거 기초예요. 풍수 기초예요. 사주 기초예요. 기초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양오행을 알지 못하면 구성학이라는 것도 못하고 풍수도 못해요. 요거 이해를 잘 하시면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죠. 또 이제 저한테 맞는 거 제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동남쪽은 뭐다? 장녀예요, 장녀. 그러면 어떻다? 우리 집에서, 그러면 둘째 딸은 어떻다? 여기 남쪽. 셋째 딸은 어떻다? 여기 서쪽이에요, 서쪽. 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자, 그래서 이 건방향, 우리가, 8쾌가 있죠, 8쾌, 건건감리.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데, 그쪽에서 건이 뭐다? 우리 아버지가 묵는 방이 서북 쪽이에요. 그래서 이 서북 쪽에다가 아버지 방을 둔다거나 아니면 서재를 꾸민다거나 해서 아버지가 자주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서북 쪽에다가 뭐 아버지 뭐 옷 같은 거 둬서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으시러 자꾸 들락달락 하는 것도 좋죠.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다? 이 남서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떨어져 지내야 되나? 그러면 어때요? 우리 집안에 만약에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자, 서북 쪽은 뭐냐면 노부라고 해서 늙을 노자 아비보. 할아버지도 이 방에서 주무시면 좋은 거예요. 또 할머니. 그래서 뭐다? 그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책상, 아무리 좋은 가구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에너지를 받는 방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음양오행을 통해서 풍수 인터넷에도 응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좋은 책상, 좋은 책, 좋은 가구를 같이 또 이렇게 해두면 어때요? 200%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음양오행을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풍수 인테리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듯이 우리가 이런 음양오행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간오행은 뭐다?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목화토금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에서 천간오행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아까 사주 명리학에 분류를 다 해놨었죠. 그 분류해 놓은 것이 그러면은 또 어떤 식으로 제가 또 나누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천간 분류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이렇게 이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눈에 익히면 좋아요. 눈에 익히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12지지 방에 따라서 불러오는 보기도 따로 있어요. 이 복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 명리학에서 이제 12신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이 제가 응용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시, 묘시 또는 사오, 진술, 중미, 신유, 회자 이렇게 해서 오행의 12지지 분류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이것이 이제 생관계와 극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극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어떻다? 해를 끼치는 거죠. 서로 도와주고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주가 세냐 약하냐 돼서 아버지 덕이 있고 아버지 덕이 없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3강에서 그런 오행의 상생과 상극 이 관계를 가지고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할 거냐면 목화토금수 이 오행의 에너지 그 물체 를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 3강을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